혹시 매달 통장을 보시면서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세요? 문제는 이 돈들이 기다려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청해야만 주는 돈입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청해야만 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제가 작년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올해 68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는데요. 우연히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상담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기초연금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하셨다는 겁니다. 박영희 할머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겨울마다 난방비 아끼느라 얼마나 춥게 지냈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못 받은 게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최대 33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65세 되시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일달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연간 20만 원 정도를 카드 형태로 받으셔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쓰실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되시잖아요. 추운데 보일러 틀기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춥게 지내자니 건강도 걱정되고요.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분들 중에 월세를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통신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하고 연락도 해야 하고 친구들하고도 통화해야 하는데 통신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매달 10,000원 이상 아끼실 수 있으니까 작은 돈 같아도 1년이면 꽤 되거든요. 이렇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두 번째, 소득 적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연금도 받고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으셔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정부 지원금은 무조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66세이신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본인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국민연금도 받고 계시고 작은 아파트도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니까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경우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되는데 정미숙 할머니는
기준에 딱 맞으셨던 거죠. 정미숙 할머니가 그러시길 안 될 거라고 포기했었는데 신청해보니까 되더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상담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의 경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실제 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시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예금이 조금 있으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생각보다 높아요.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 재산이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사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낮아서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것보다 기준이 낮거든요. 같은 소득이어도 혼자 사시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걸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소득은 직접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물론 자녀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많이 주신다면 그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명절 때 조금씩 드리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 소득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에 해당하시면 의료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같은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10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18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기준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소득이나 재산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담당자분이 다 계산해 주시거든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시는데 모르고 계세요. 세 번째, 병원비와 생활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병원 가실 일이 많아지시죠?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이것저것 다 올라서 부담되시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를 크게 줄여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아끼실 수 있거든요. 먼저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거든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잖아요. 기준에 해당하시면 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병원비가 부담되셔서 아픈데도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2세이신데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가셔야 해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 검사비도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셨대요. 그런데 의료비 경감 제도를 알게 되시고 나서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약을 거르거나 검사를 미루는 일이 없어지셨다고 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말씀이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데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비 경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줘요.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요. 외래 진료도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이 아니라 일부만 부담하시면 돼요. 틀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몇백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치아 건강이 전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다음은 교통비 할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타실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무료고요. 버스도 대부분 무료예요. 매일 병원이나 복지관,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이면 교통비가 꽤 되거든요. 이게 다 무료니까 그만큼 생활비를 아끼실 수 있는 거죠. 기차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KTX나 무궁화호 같은 열차를 타실 때 경로우대 할인을 받으시면 30% 정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고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유용하시겠죠. 전기요금 할인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하실 때나 겨울철 전기난방 하실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이시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할인제도 활용하시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깎아줘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나가는 거니까 1년이면 제법 됩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TV 수신료를 안 내셔도 돼요. 한 달에 2,500원이니까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3만 원이에요.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요금도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사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 같아도 다 합치면 상당히 큽니다. 건강보험료, 병원비,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면 그냥 다 내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신청하시면 그만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은 의료비 경감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할인 혜택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많아요.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셔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집 근처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요. 신청도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보통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정도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담당자분이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영상 정보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본인 인증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도 해보실 수 있고 바로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복지로 사이트 쓰실 필요 없어요. 주민센터 가시는 게
훨씬 편하고 확실합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도와주시니까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게 있어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원분이 받으셔서 안내해 주세요. 하지만 전화 신청은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제일 편한 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는 시간 여유 있게 가세요. 상담받고 서류 작성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오전 시간이 비교적 한산한 편이에요. 그리고 가실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요. 통장 사본도 있으면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도장도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상담받으실 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다 여쭤보세요. 기초연금만 물어보지 마시고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통신비 감면 같은 것들도 다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알아서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바쁘시거나 하면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와요. 심사 기간이 좀 걸리는데요. 승인되면 연락이 오고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부족해서 안 된 거면 보완하시면 되고요. 기준을 벗어나서 안 된 거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준도 해마다 바뀌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는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 두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못 받는 기간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녀분들이 계시면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서류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고 담당자 설명도 같이 들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혼자 가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어르신들 많이 상대하시니까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셔서 받으실 거 다 받으세요. 여러분, 신청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용기 내서 주민센터 가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수고로 매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5번째,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혼자 사시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한 사람 거니까 부족하기 쉽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같은 지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것보다 기준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분들이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실 수 있고요. 이럴 때 정부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으시면서 다른 소득은 없으신 분들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연금 액수가 적으시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꼭 알아보셔야 해요. 만성질환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거 있으시면 병원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료비 경감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여주니까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돈 때문에 치료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월세 사시는 분들도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매달 월세 나가는 게 부담 크시죠? 주거급여 받으시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본인 집이 없으시고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을 못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자녀 눈치 보지 마시고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자녀 소득은 본인 지원금 받는 거랑 상관없어요. 본인과 배우자 소득만 보거든요.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원금 못 받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꼭 알아보세요. 도시보다 일자리도 적고 소득도 적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시고요. 농어촌 지역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셔서 농어촌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다 여쭤보세요. 최근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어려워지신 경우요. 예금 다 써서 없어지셨거나 큰 병원비 들어가서 재산이 줄어드신 경우요. 작년에는 기준이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셨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가보세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복지 혜택도 같이 알아보세요. 장애 등급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것들이요. 국가유공자이신 분들도 별도 혜택이 있어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보훈회관이나 보훈지청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미 여러 혜택을 받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알아보세요. 괜히 내가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겁니다. 상담은 무료예요.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는다고 돈 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가보세요. 혹시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같은 것들 꼭 챙기세요. 두 번째,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금 받으시고 집이 있으셔도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비나 생활비를 줄여주는 혜택도 많습니다. 의료비 경감, 교통비 무료, 전기요금 할인 같은 것들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네 번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다 도와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 혼자 사시는 분,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특히 꼭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일 먼저 이번 주 중으로 시간 내셔서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더 좋고요. 가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는지 다 여쭤보세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챙겨가시고요. 도장도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계시면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분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나중에 서류 필요하면 도와달라고요. 인터넷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신청은 주민센터 가서 하시는 게 확실해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오늘 영상 내용 꼭 알려주세요. 공유하기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드리시면 돼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다 받으세요.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도움받으실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예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에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 미루지 마시고요. 의료비 지원 받으시면서 건강 잘 관리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 챙기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녀한테 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 받는 건 자녀 눈치 볼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녀들 부담 덜어드리는 일이에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품위 있는 노후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살면서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진짜 품위 있는 노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본인은 어떤 지원금부터 알아보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은 기초연금, 2번은 에너지 바우처, 3번은 의료비 지원, 4번은 주거급여, 5번은 전체 다 알아보기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